야당은 집권 플랜보다는 개혁 플랜과 국회 협조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루자는 등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환황해권, 환동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 지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밝힌 구상은 야당의 집권 플랜이자 대선 전략 지도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도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국정감사 등의 정기국회 일정도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도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국정감사 등의 정기국회 협의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성완종 사건 특검,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국회 일정 합의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목 잡는 제1야당의 대표가 밝힌 집권 플랜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기능의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동개혁 의지입니다.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하는 것이지 구름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의 학생과 주부의 신규 대출 규모가 1,585억 원으로 전체의 81%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잔액은 2012년 말 기준으로 9만 1,400건에 3,2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5만 9,400건에 2,023억 원으로 3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을 무직자 또는 고졸로 둔갑시켜서 대출하는 일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 법정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해 등록금 300만 원을 3년 동안 빌린다면 480만 원으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대출 영업을 일삼는 일부 대부업체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동안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금, 취업 준비 비용을 대출받은 상당수 청년들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거나 고금리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있었던 아베 담화는 과거 일본의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지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진심과 진정성은 없었던 간접화법과 과거형 등의 다시 읽겠습니다. 진심과 진정성은 없었던 간접화법과 과거형 등의 언수를 사용한 반쪽짜리 담화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담화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는 한중일 모두에게 거센 도전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만나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삼국 정상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